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전북 기자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특별자치도당의 부위원장 맡고 있는 이재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참석하셨으니까 우리 전북도당의 정도상 위원장님 작가이시죠? 와주셨고요. 강경수 후보님 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인사드리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조국 대표님 오셔서 한번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신 적은 있지만 상당하고 불과 며칠 사이인데 뭐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저희는 비례 후보를 선정을 했죠. 선정 이후에 전북 연고를 갖고 계신 출신 의원님들, 후보님들이 인사를 직접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씀 꺼내주시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본인 말씀을 그냥 기자회견문 같은 거 써왔는데 좀 아니요, 편하게 말씀을 먼저 간담회니까. 서두를 먼저 말씀하시고 서두를 먼저 말씀을 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원고는 있는데 편안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전라북도에서 많이 호응해 주셔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약진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가 대표님도 고개를 쳐들지 않고 낮은 자세로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저도 여기 전라북도, 원래 제가 남원 출신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많이 조국혁신당을 호응해 주셔서 제 마음이 굉장히 너무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원광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특수교과를 졸업을 해서 대학 졸업 후에 자폐 아이들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교육부에 이제 행정가로 좀 일하다가 지금은 교수로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김건희 논문 검증단도 같이 함께 하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이 일어나도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고 외부에서 많이 어떤 목소리를 내도 잘 담아내지지 않고,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한번 일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미래 세대가 암울하게 열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헬조선이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제가 그런 이제 선생으로서 굉장히 막중한 나름의 책무성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정치로 좀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나름의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아무래도 좀 날카롭고 선명하게 기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은 너무 길죠. 그리고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되겠잖아요. 저희 인생이 사실 달려있는 거기도 하고요. 저도 거기에 함께 합류해서 함께 그 일에 이제 도란하라도 좀 보태고 함께 힘을 좀 합쳐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조금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저같이 전북의 딸이 가서 그 일을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되게 좀 호응해 주시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옆에서 같이 지지해 줄 것 같아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기자회견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연스럽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제 분야는 원래 위기 청소년 분야예요. 이제 장애 분야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제 위기 청소년들이 많은지. 학교의 그 예산의 25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위기 청소년들, 학교 밖 아이들, 그리고 쉼터에 가서 이제 가출팸 같은 거 만드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은둔형 외톨이도 많고, 그렇게 뭔가 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그런 약자 아이들, 또 사각지대 아이들에게 관심이 일단 있고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제가 이제 사실은 정견 발표할 때 살짝 울컥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또 이제 청소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뇌경색을 앓거나 또 죽어가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또 이렇게 손수레를 끓는데 우리가 함께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걸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치, 미래의 희망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조국혁신당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검찰 개혁, 물론 그것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큰 기치를 거는 최고의 목표이지만 굉장히 따뜻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국 대표님이 쓴 책을 다 봤는데요. 여기 가불 선진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선진국이 지금 이제 물론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불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의 노동과 수고와 땀으로 인해서 가불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그리고 사회 각처에 이렇게 좀 소외되거나 격차로 인해서 차별을 받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섬세하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정치 철학과 기조와 방향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추진하고 싶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랑 상당히 동일해서 조국 혁신당이라면 검찰 이제 독재를 조기종식하는 일과 더불어 이런 사회적 약자편에서 따뜻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아주 확신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실은 그 비례대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대표님도 제가 보면 볼수록 그렇고 이렇게 허투루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어도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믿고 지지해 주셔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각오를 가지고 지금은 뭐 좀 약간의 이렇게 뜬 마음도 있지만 그거 사실 별로 이제 없어요. 책임감과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 잘 찾아서 하고 또 전북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법이 있지만 거의 껍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런 전라도 일할 때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자주 경청해서 함께 전달하고 정책화하고 그런 일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1번이 되려면 몇 프로 정도 얻어야 돼요? 한 지금 30%도 넘어섰던데요. 오늘 기사에는. 근데 한 아니, 20, 한 4, 5%는 돼요. 뭐 그거야 이제 투표를 23% 해봐야 하는 정도. 거니까. 네. 25%쯤이면 11번. 25%면 열심히 찍어야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전북의 딸을 국회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전에 있습니다. 저 21대 때도 열린시민당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막판에 국 떨어졌거든요 지지율이. 그래가지고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와 몇 사람 안 됐잖아요. 그때 김의겸 의견이나 표창한 거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의 그냥 프로테이지에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민비조라고 하고 네. 민주당에서는 몰빵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좀 의견이나 네, 하실 게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연대해야 될, 함께 가야 할 상대죠.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은 사실은 서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하게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국 대표님의 기본적인 기조의 그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정치 행보에 대한 거는 함께 논의를 해가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대하는 그런 상대죠. 오디션 할 때도 좀 듣긴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오늘 하신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비슷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들 뭐 정책이든 뭐든 이제 전문 분야가 또 있으시니까 네, 그런 거 한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실은 교육과 복지를 제가 아우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소외되고 그런 격차가 있는 그런 아이들 대상이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를 좀 다루고 싶고요.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실은 이 전 정부에서 제가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이었어요. 사실 장관급 위원이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로 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과정 중심으로 일을 많이 하고 멀리 장기적인 플랜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로서는 그 전에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그 전에 뭐 평화교육이라든지 비교과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생태전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중간에 많이 끊겨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살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출생률도 많이 줄어서 한 아이가 너무너무 존엄한 아이들이에요. 경쟁으로 줄 세워가지고 어디까지 끊어내서 뭐 출세시키고 이런 교육은 이제 전혀 이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쟁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아이가 다 존엄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교과도 되게 살려내고 이제 그런 교육 전반적인 그 입시 제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지방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대학 살리기 운동도 당연히
같이 함께 예산과 더불어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교육에 의원님들 한 분이 안 계시는데 만약 국회 입장하면 상임위는 뭐 어디로 좀 그걸 하시나요? 교육위가 저한테 익숙할 거. 사실은 저희 그 20명 중에 교육 쪽으로 또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뒷번호셔가지고 만약에 못 들어가게 되신다면 이제 다음에 오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에는 교육위를 상임위 그리고 또 복지위도 제가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복지도 사실은 꾸준히 많이 공부하고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이제 같이 정책 공부하고 할 때 교육 쪽 분야를 제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정당에서 뭐 이렇게 좀 오라고 하셨거나 민주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정당에서 뭐 이렇게 영입 뭐 의사를 밝히거나 이러신 건 없나요? 그러지. 조국혁신당을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그냥 편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조국 대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분이면 해낼 것 같다는 아주 강고한 저한테 믿음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국의 시간부터 이제 펼쳐내신 책들을 제가 사실 쭉 봤습니다. 디케의 눈물하고 뭐 가불선진국도 있고요. 근데 책을 보면서 되게 제가 지향했던 삶의 모습과 굉장히 동일한 분이었구나. 그리고 근데 이렇게 많이 사실 멸문주화를 당할 만큼 이렇게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를 가운데 이렇게 저는 정말 핍박이라고 느끼는데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힘이 없지만 저는 이제 열성 지지자이기도 했지만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힘을 보태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실은 저도 민주당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하고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좀 고도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도 저도 함께 좀 모색해 보고 싶어요. 네, 이제 지금은 제가 조국 혁신당에 몸을 담고 있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일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 지금 보니까 당직자분들하고 대표의 그 수고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30분까지 육박하게 만들어놨는데 저희 비례대표들이 그냥 그거를 거저 열매를 따먹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당을 제대로 알려내고 그리고 또 소구력 있게 여러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또 정책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사실 리셋코리아 행동도 그렇고 정책을 그동안 많이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내고 그래서 당을 좀 키우고 탄탄하게 하는데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지지율을 좀 얻게 된 이유 좀 어떻게 좀 분석하겠어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꽉 막힌 답답함 아니었을까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팍 분출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그 지점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조국 대표님이. 3년은 너무 길죠. 정말 제가 사실은 칼럼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프레시안 뉴스에 제 칼럼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선거혁명으로 빨리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 우리 의식 있는 시민들이 그야말로 깨시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국 대표님이 이제 그런 기치를 거신 거죠. 윤석열 그리고 지금 관권 선거를 마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조 원씩을 막 그냥 준다고 뭐 간담회라고 하고 여기저기 윤석열 대통령 다니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될지 전혀 무슨 대안도 없이 그러고 있어서 너무 길고요. 그리고 너무 남발되고 있고요. 가짜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빨리 좀 저도 나름의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다는 말씀이 네. 탄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해석해도 되나요? 대표님께서 그 탄핵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는 않으셨고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조기 종식이죠. 조기 종식.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막아내고 뭔가 이게 제대로 된 대안도 좀 제시하고 국민들에게도 좀 알리고 그런 데 있어서 법을 바꿔가지고 대선일을 앞당기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 200석 이상이 돼요. 조기 종식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 야권 전체가 200석을 획득하게 되면 개헌선이기 때문에 그
87년 체제에서 7공화국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쯤에는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이 되고 헌법에 따라서 대선을 다시 치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200석 확보인데 그게 이제 꿈의 200석이라서 위원장님께서도 어쨌거나 지금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정단진 부모님 예, 계시고 뭐 목표를 처음에는 이제 10석으로 잡았다가 이제 뭐 15석까지 올려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발언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가속도가 붙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 지지율의 허수는 혹시 있지는 않은지 매우 조심스럽고 우리가 또 오만하고 자만스럽게 높은 의석수를 이렇게 목표를 선정해 두는 것은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적어도 한 뭐 10석에서 12석 정도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지금 지지율에 환호하고 자만하고 그러면은 아까 어떤 기자분들 말씀하셨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정책을 알리고 그리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는 이 태도를 취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야성 민주당 지금 정부가 민주연합 있잖아요. 그 차이점 혁신당 무슨 차이점이 있는 상태, 유권자 선택을 네. 야성 어떤 차이점이 네, 연합 더불어민주연합하고 그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제 정체성 자체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죠. 그 새진보연합이라고 하는 기본소득당하고 열린민주당 페이퍼 정당인데 사회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기로 합의돼 있고 진보당이 3석, 시민사회가 4석 그리고 나머지는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위성 정당인 건 다 아시는데 조국혁신당과의 거기 차이점은 더불어민주연합은 그 당의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거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그 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겠지만 조국혁신당은 최근에 국민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그 작은 정당으로 출발을 했지만 분명한 자기 목소리와 자기 주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 후보들 개개인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조금 더 수준을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범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범진보 진영으로 이동해오는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파이가 있는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없는 파이가 더 생겨버린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뭐 경쟁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또 더불어민주당하고도 경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활동하고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연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 주요하게 두드러진 점은 조국혁신당이 투표장에 가자는 활동을 아주 많이 선거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가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점들이 민주당에도 좀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변에 봐도 새로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꽉 막힌 답답한 이런 심정들을 조국혁신당의 당원 가입으로 입당을 하면서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거라기보다 이렇게 좀 파이를 키워가서 함께 민주진영의 목소리를 내고 윤석열 정부를 조기종식하는데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함께 가는 정당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에서 만든 거랑은 사실 좀 다르긴 하죠. 거기는 완전히 위성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사실 여러 시민단체랑 군소정당들 다 모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준연동형에 맞는 그 철학을 좀 살려낸 정당인 거는 분명합니다. 굉장히 좋은 정당이에요. 거기도요.
이제 그러나 여기는 조국혁신당은 강소정당이기 때문에 정책도 아주 밀도 있게 컴팩트하게 다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치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빠르고 날카롭고 예리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되게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되고 나시면 또 오실 거죠? 네? 되고 나시면 또 오실 거죠? 그럼요. 얼마든지 불러주십시오. 자주. 우리 강경수 후보님이 11번이십니다. 지금 지지율 추세를 보면 저희가 처음에 10석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12석, 14석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아까 도당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봐지고 우리 전북에서 비례로 이 조국혁신당을 몰아주시면 이 표는 3표가 되는 게 아니라 의석수로 곧바로 반영됩니다. 맞습니다. 강경수 후보님이 전북의 힘을 받아서 11번, 12번 이렇게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거 그거 호소드리러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그 힘으로 드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진 자꾸 이쁘게 안 나와서. 이것도 이쁘게 안 나오면 무척 신경 쓰네. 그 질문 예쁘게 안 걸도 막 예쁘게 무척 해주십시오. 뒤에 질문 남길게요. 신경 많이 쓰이네. 그 이번에 그 비례 그 1, 2번 놓고 많은 분들이 조국 혁신당이 결국에 이제 당 지도부의 방탄적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거죠. 그리고 뭐 심지어 중앙일보에서는 굉장히 센 말로 제가 입에 담기는 좀 그렇지만 이 당을 폄훼하는 게 있던데요. 여러분 이게 뭐 방탄이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많이 기소도 하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방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몫을 잘 찾아서 지금 사실 검찰 독재를 조기종식하는 것이 저희 민생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정말 경제를 살려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하나 민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방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몫을 찾는데 이제 박은정 검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인지도도 좀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당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많이 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셨고 이제 조국 대표님도 압도적으로 1위를 하신 셈인 거죠. 그 방탄에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조국혁신당의 비례 후보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미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에 기소돼서 2심 재판까지 끝났고 3심 대법원 상고심 준비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고 다른 분들도 다 그런데 다 이렇게 방탄이라고 하면 기소 자체를 막기 위한 행동이 방탄이에요. 이미 다들 기소가 되셔가지고 법적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방탄 정당이라 할 수는 없고 진짜 방탄 정당은 국민의힘이죠. 윤석열, 뭐 최상병 사건, 뭐 이종섭 등등의 모든 사람들 범죄자들을 도피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범죄 혐의자들을 그 단독 공천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특검법들을 거부한 걸 보면 윤석열과 그 국민의힘은 방탄 동맹 이며 국민의힘 자체가 방탄 정당이지 조국혁신당은 이미 방탄 단계를 지나가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방탄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 대표님, 박은정 검사님에 대한 기소나 재판이 그 올바르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 방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방탄이라는 의미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기소가 안 되게 하는 것이 방탄인데 이미 기소가 됐는데 무슨 방탄이겠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질문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전에 기사를 봤을 때 이제 전라북도에서 2명이 이번에 비례 20위 안에 들었다, 20명 안에 들었다 이제 그런 기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정상진 후보님이 몇 위인지 아세요? 네, 16번? 네, 16번입니다. 16번까지 같이 한번 밀고 가봅시다. 전북에서 써야지. 다음에 함께 오겠습니다. 11번까지만 되는 걸로 찍기로. 아니, 16번까지 도와주십시오.
정상진 후보님도 뵀는데 정말 굉장히 기계가 넘치고 멋있는 분입니다. 다큐멘터리도 많이 만드시고.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산서 이제 이력을 보면 다 서울에서 사셨던데 태어나기만 거기서 태어나신 모양이죠? 서울로 네. 이주 했던 것 같고요. 되고 나면 또 전복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둘이 같이 가면은 힘을 좀 얻겠습니다. 16번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아니, 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